자, 이제 저희가 두 문제인가 남았거든요. 세 문제 남았네요. 자, 요게 끝나면 오늘은 이제 그동안 저희가 나갔던 진도 전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자, 15번 한번 풀어볼 텐데, 머리를 조금 써야 되는 계산형입니다. 오히려 그 아이디어만 딱 뽑아내면 시간은 적게 걸리니까 15번 한번 잘 읽고 잘 이해해 보세요. 자, 풀어보세요. 자, 시간은 요 정도 또 드리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어느 학술지의 우수 논문 선정 대상 논문 1부터 4까지, 5까지의 심사자, 갑을 병의 선호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표와 규칙에 근거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옳은 것을 찾는 거고요. 심사자별 논문 선호순위, 그리고 이제 선호순위라고 하는데 각 주에 이제 숫자가 낮을수록 선호가 더 높음. 우리의 상식과 부합하죠. 그래서 별로 중요한 각 주는 아니구나. 자, 그래서 이제 평가 점수 산정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제목 같은 거에 구분을 잘 해주세요. 평가 점수예요. 얘는 평가 점수. 선호순위가 1인 심사자의 수 거기에 곱하기 2 플러스 선호순위가 2인 심사자의 수 거기에 1을 곱해달라. 그러니까 선호순위가 1인 녀석에다가 2가 곱해진다라는 거죠. 자, 계산해야 되면 이따가 해보고 전체를 먼저 읽어볼게요. 두 번째, 논문별 선호순위의 중앙값이 가장 작은 논문은 1점, 그 외의 논문은 2점의 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이거는 계산이 아니라 되게 쉽죠. 이거 정도는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중앙값이 가장 작은 점수니까 나에 의하면, 자, 나를 여기에다 먼저 써볼게요. 가나다를 이제 원래 우리가 해야 될 텐데 나가 쉬우니까 바로 적고 가볼게요. 나의 기준에 의하면 평가 점수가 일단 평가 점수입니다. 중앙값 기준이에요. 중앙값은 세 개 중에 가운데 있는 순위니까 딱 봐도 그냥 여기잖아요. 그죠? 자, 선호순위가 1인 선호순위가 중앙값이 가장 작은 논문은 1점. 그럼 논문 1의 중앙값은 여긴 1이고 논문 2의 중앙값은 여기는 3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누가 1점이 되는 거죠? 논문 1이 되는 거죠. 1이니까 중앙값 얘는 1 맞아요? 아, 여기 이제 보시면 논문별 선호순위의 중앙값. 논문별 선호.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인식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논문별 선호수의 중앙값. 그러니까 심사를 받는 건 논문인가요? 심사위원인가요? 당연한 건 이제 그거 헷갈리신 거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의 논문은 중앙값이 1이고 2의 논문은 중앙값이 3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럼 다른 거 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중앙값 제일 작은 건 누구죠? 논문 1이죠. 그럼 논문 1만 1점인 거고요. 얘가 1점인 거고요. 나머지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2점이라는 걸 이건 간단하니까 그냥 문제 한번 읽으면서 그냥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문별 선호 순위의 합이 가장 작은 논문은 1점, 그 외 논문은 2점의 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확인하는지 볼게요. 그래서 평가 방식이 이제 논문의 평가 점수를 산정하는 거고요. 이 선정 방식은 따로 있는 거죠. 평가 점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죠? 그럼 일단은 이 정도 읽고 방식이 따로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본다면 이건 무조건 구해야 된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각 기준에 따라서. 그죠? 점수가 있어야 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다를 채우고 갈게요. 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시면 선호순위가 1인 심사위원회 수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논문 1은 선호순위가 2잖아요. 그죠? 그 논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긴 4가 곱해지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선호순위가 2인 심사자는 플러스 1라는 거예요. 그럼 5나 4나 3 이런 거는 아예 점수의 반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칸을 채워서 1, 2, 3, 4, 5 이렇게 점수를 한번 산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의 논문은 가에 의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4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2의 논문은 얼마가 되는 거죠? 2 하나 있으니까 1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세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2점, 1 하나 있으니까 네 번째 논문은 빵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논문은 1점 이렇게. 세 번째 논문에 죄송합니다. 2도 있으니까 3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다시피 나 같은 경우 나의 기준에 의해서는 중앙값이 가장 작은 논문은 1점, 그 외에는 2점을 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1, 2, 2, 2,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를 한번 가볼게요. 논문별 선호순위의 합이 가장 작은 논문은 1점, 그 외에는 2점. 선호순위 가장 작은 거 누구죠? 자, 논문 1 같은 경우는 7이죠. 2보다 작죠. 가장 작은 것만 찾으면 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6이죠. 1보다 더 작죠. 따라오고 있어요?
자, 다른 거 비교할 필요 없이 논문 3이 가장 순위가 작아요. 그래서 다에 의하면 얘가 1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2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선정 방식을 한번 읽어볼게요. 평가 점수 선정 방식 가나 다중 한 가지만을 활용하여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논문을 우수 논문으로 선정한다. 각 선정 방식이 활용되는 확률은 동일하다. 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가장 작은 거니까 가를 활용하면은 누가 우수는 가에 의해 만약에 A에 의하게 되면은 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A에 의할 때는 가, 나, 다 중에서 평가 점수가 가장 작은 걸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평가 점수가 아니라 여기에 값이, 요게 포인트네요. 값이 가장 큰 논문이 1점, 그 외에는 2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1 논문 같은 경우가 4점으로 가장 크죠. 그럼 걔만 이제 1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평가 점수로 바꿨을 때 2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작은 평가 점수를 가진 녀석을 고르는 거니까 가에 의할 때는 1이 가장 작죠, 그죠? 나에 의할 때는 1이 가장 작죠, 그죠? 다에 의할 때는 얘가 어떻게 되죠?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다 최종이라고 쓸게요. 최종적으로 이제 A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논문을 우수 논문으로 선정을 하는데 선정 방식이 활용될 확률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부분에서 이 가와 그 다음에 나와 다가 선택될 확률이 동일하다는 거죠. 이해돼요? 만약에 가를 선택하면 논문 1이 되는 거죠. 나를 선택하면 논문 2가 1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확률을 가지고 기대값을 계산한 거니까 세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로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죠. 얘가 될 확률은 얼마예요? 이 두 가지니까 3분의 2 확률이 되는 거예요. 얘는 혼자니까 얘는 3분의 1이 되겠죠. 이해돼요? 그럼 자, 확률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1이 최종 논문으로 선정될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로 인해 선택될 확률, 나로 인해 선택될 확률. 거기에 뭐가 생략돼 있냐면 0. 다가 선택됐을 땐 1이 선택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죠, 그죠? 그럼 이게 1인 거고 이 논문이 선택될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0, 3분의 1 곱하기 0, 3분의 1 곱하기 0, 최종적으로 0.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죠? 됐어요? 논문 1이 자, 평가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A에 의하면 이 평가 점수가 작은 게 최종 논문이래요. 그럼 가를 이용하면은 1이 최종 논문이죠. 나를 이용하면 최종 논문이 1이죠. 근데 다를 이용하면 최종 논문이 3이 되는 거죠. 근데 뭐를 선정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뭐를 선택할지는. 근데 확률이 어떤 걸 선택할지 확률이 동일하대요. 이해돼요? 그렇죠. 가를 선택할지 나를 각각의 이걸 선택할 확률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대 확률이라는 개념 아시죠? 그것 때문에 그러신가? 기대 확률.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럼 이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복권이 있어요. 복권을 사는데 그 가격이 500원이고요. 그러면 그거를 살려면 마이너스 50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 복권에 당첨이 되면 0원을 주고요. 만약에 당첨이 안 되면 한 2,000원을 준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기대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자, 복권에 대신에 당첨이 안 될 확률을 10분의 1이라고 하고요. 복권에 당첨될 확률을 10분의 9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복권을 구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 소득은 어떻게 구해져야 돼요? 2,000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복권이 당첨되면 어떻게 알아요, 그죠?
확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10분의 아이고 여기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게 적죠. 일단 되는 게 드무니까 10분의 1 곱하기 2,000원 이렇게 플러스 10분의 9 곱하기 0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복권 비용 500원 빼주면 이게 의미하는 게 복권을 구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소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그죠? 자, 이거와 비슷하게 논문 1 입장에서는 내가 최종 논문으로 선정될 확률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다. 그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3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0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나다에서 1하고 3만 있으니까 2, 4, 5는 선정될 확률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기대값이 0인 거예요.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의하면 누가 최종 논문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요? 선정 방식 A를 사용했을 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도 볼게요. B, 평가 산정 방식 가나다에서 도출된 평가 점수의 합이 가장 낮은 논문을 우수 논문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가장 낮은 거니까 이건 그냥 더해주면 되죠. 누가 그냥 띡 봐도 누가 가장 작아 보여요? 여기죠? 4. 나머지는 6 아니면 5잖아요. 됐죠? 그래서 B에 의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논문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도 한번 마저 가볼게요. 평가 점수 산정 방식 가나다에서 도출된 평가점 가중치를 6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을 적용한 점수의 합이 가장 낮은 논문을 우수 논문으로 가본다. 자, 다시요. 가중치를 각각 6분의 1, 3분의 1, 2분의 1로 가본대요. 그럼 여기 부분에서 이 확률이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평가 점수가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평가 점수의 6분의 1이 곱해지는 거고요. 여기는 평가 점수가 3분의 1이 곱해지는 거고요. 여기는 평가 점수가 2분의 1이 곱해졌을 때 이 합이 가장 작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요 정도만 하고 이제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C를 할 건데 자, 지금 확실히 이제 저희가 확인했을 때 니은은 확실히 틀리게 나왔죠. 맞아요? 우수 논문은 2가 될 수가 없어요. 기억.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경우 선정 방식 A에 따르면 우수 논문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은 논문은 1이다. 확률이 높은 거. 따라 됐죠?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자, D급번. 선정 방식 C에 따르면 우수 논문은 세 번째다. 자, 요건 어때요? 자, 여기 부분에서 이거를 곱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논문으로 한번 계산해보면 여기는 6분의 1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랑 2를 곱하니까 여기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걸 한번 세 번째 걸 써볼게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는 6분의 1이랑 2를 곱하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3분의 1과 2를 곱하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그대로 곱해주면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수 논문이 뭐가 되는 거죠? C 같은 경우는 합이 가장 작은 논문을 우수 논문으로 선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위하고 아래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은 부분은 이렇게 소거를 하고 요거하고 요것만 비교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요거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틀리겠죠? 이렇게. 잠시만요. 제가 뭘 잘못했죠?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잘못하고 있네.
뭘 잘못했죠, 지금? 다 맞게 했는데. 6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아, 죄송합니다. 요거. 2분의 1하고 1을 곱했는데 제가 2분의 1하고 2를 곱했어요. 요 부분. 요 세 번째 게 2분의 1 곱하기 세 번째 논문의 다의 평가 점수니까 여기 2분의 1이 들어가야 맞아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3분의 1 제외하고 요거 계산해주면 여기는 6분의 7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6분의 7 해서 이제 점수상으로는 동일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각주를 한번 두 번째를 보시면 점수의 합이 가장 낮은 논문이 2편 이상이면 심사자 병의 선호가 더 높은 논문을 우수 논문으로 선정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럼 이제 1과 3을 비교했을 때 병 한번 찾아보세요. 병. 병은 1과 3 중에서 누구를 더 선호하고 있죠? 세 번째 논문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수는 동일하지만 이 녀석이 최종 논문으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니은이 틀리고 기역과 디귿이 맞게 됩니다. 뒤에 문제도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39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해는 다 하셨나요? 어려워 보이진 않죠? 근데 이제 계산이 되게 복잡하죠? 자,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옳은 것을 찾는 거고, 가불병정 무가 이제 기업이 있어서 이제 제작 비용하고 이제 요거는 배송 비용이에요. 요만큼은 항목들이. 그랬을 때 요 두 개의 합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결과값인데, 이제 보기를 한번 먼저 볼게요. 형태를 보면 기업과 디귿은 가장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거를 찾고 있죠. 니은 디귿은 어때요? 수치가 나와 있죠. 그럼 리을 한 번만 읽어볼까요? 배송업체 B를 이용하여 의자 590개를 설치할 때 소요 비용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기업이 있다. 이거를 만약에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하는 게 가장 간단해요? 가장 비용이 저렴한 녀석만 찾아서 그 녀석이 1억 5천 미만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 두 개든 세 개든 있다라는 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기업부터 리을까지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확인해야 되는 건 가장 적은 비용을 찾는 거예요. 업체를. 거긴 동의하셨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저라면 비용 계산을 일단 들어가기 전에 가장 싸 보이는 어떤 제작비용이나 아니면 거리가 짧다든지 아니면은 배송 비용이 적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찾아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눈이 이런 데 가야 돼요. 제작 비용이 가장 싼 을, 그리고 배송 거리가 가장 짧은 80, 여기 정. 그죠? 그 다음에 배송업체 A, B가 있는데 무만 유독 되게 배송 비용이 싸요. 이렇게. 그죠? 뭐 그리고 또 배송 차량 최대 배송량. 배송을 한 번에 많이 할수록 어때요? 저렴해지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해주는 이런 70에 눈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눈이 간다는 거지 실제로 이제 계산을 이제 하나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봐요. 디귿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배송업체 B를 이용하여 의자 300개를 설치할 때 소요 비용이 가장 적은 기업은 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데 여러분, 그럼 이제 무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이끌어내 볼게요. 이거를 300개를 한다면 일단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돼요? 270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거 적어두면 좋죠. 300개 이렇게 270 곱하기 300 이렇게 들어가겠죠. 거기에 플러스 이제 배송 비용은 어떻게 돼요? 300개니까 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25개씩 배송하는 거잖아요. 그럼 총 몇 번을 배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차량을 이용할 때? 12개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12개. 정확히는 25의 정체가 뭐냐면 300 나누기 25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차량 배수. 거기에다가 이제 거리가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150km가 되는 거고 거기에 곱하기 배송업체 B니까 여기에 그 1km당 1,000원 단위 거기에 0.3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이제 이거를 계산하면 이게 의미하는 게 무 업체가 300개를 배송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나오는 거죠. 최종적 금액. 근데 이제 저희의 고민은 이거를 이제 다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한번 잠깐만 이 식만 보세요. 이거 제가 아까 10이라고 했는데 12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150 이거에 곱하기 12를 0.3을 곱하면 얼마가 되죠? 3.6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최종적인 결과값은 요 동그라미랑 요 동그라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근데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그것도 좋고 또 하나 더. 또 느껴지는 거. 뭐 150이 공통된다. 이제 묶는다. 뭐 좋아요. 너무 사소하지 않아요? 300개 배송하는데 배송비가 이만큼인데 보세요. 얘는 300에다가 271을 곱해야 돼요. 근데 얘는 150에다 3.6밖에 안 곱한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이 배송비 부분을 300 곱하기 얘를 반을 2배를 하고 여기 반을 나눠서 반을 쪼갤 수 있겠죠. 그럼 얘는 300에다가 270이나 곱하는데 얘는 300에다 1.8을 곱한 거예요. 그럼 이거 몇 배예요? 100배 넘게 나요, 차이가. 가중치가 100대
1 이상이라는 거예요. 무만 봐도.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택배 물건 시킬 때 어때요? 막 300개씩 주문하면 당연히 배송비가 뭐 그게 뭐 신경이 안 쓰이죠. 하나씩 살 때 조금 클 수는 있지만 맞죠? 막 3만 원짜리 막 100개 시키는데 300개 하는데 거기 배송비 몇천 원이 비교가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 부합하잖아요. 저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이게 피셋 자료 해석이 자료를 가져올 때 일부러 막 문제를 더 어렵게 내려고 막 조작하는 건 드물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빨리 푸신 분들은 여기에 되게 집중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고 아 이게 가중치가 100대 1이 넘어가는구나. 그럼 여기도 잠깐 볼까요? 얘는 이제 300에다가 값 같은 경우는 300개를 소모하면 여기는 300개에다가 300개가 곱해지죠. 그럼 여기 300개 배송할 때 한 차량당 30개가 들어가니까 10 곱해지고 여긴 이거 의미 없잖아요. 1이나 1.2나 그냥 거의 그대로예요. 그죠? 결국 120에다가 10 곱하는 거거든요. 300개 배송할 때. 근데 왼쪽은 300에다 300을 곱한다고요. 이해돼요? 그럼 이것도 100 넘어요. 거의 막 뒤에 이 숫자는 가중치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두 개 계산해보다 보면 이게 너무 결정적인 거예요. 을이 갑하고 병하고 정하고 무하고 다 비교해봐도 을이 지금 가장 근사한 게 무랑 20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 20 차이는 사실상 가중치가 100배 이상 곱해지는 거니까 2000 이상의 차이 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어떻게 극복하냐 이거죠. 이해돼요? 이건 계산 안 해봐도 되는 문제였던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걸 한 번에 아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무를 계산해 볼 거 아니에요? 무라고 했으니까 이제 무하고 비교해 보려고 뭐 다른 것도 싼 게 뭐가 있나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을도 하나의 후보였을 거예요. 제작 비용이 제일 싸니까. 그럼 무 계산하고 을이 더 싼가 계산해 보면 을이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라는 거는 알 수 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작 비용의 가중치가 너무나 크구나. 이걸 알아챘다면 다른 보기를 볼 때에도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거의 무조건 을이네. 뭐 배송 의미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디귿은 이제 무를 받고 을도 이제 식만 한번 써볼까요? 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0개를 하니까 250에 여기에 곱하기 300. 거기에 여기는 을 같은 경우는 한 차량당 50개니까 6개 차량이 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6개 차량이 배정이 되고 거리가 110이고요. B를 이용하니까 0.9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을이고요. 이제 무 같은 경우를 아래 써놓은 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써볼게요. 270에 곱하기 똑같이 300이고 플러스 여기는 아까 12였죠? 곱하기 여긴 150에 여기 플러스 0.3 이렇게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거의 대소 비교를 계산해야지 확인이 가능한 건데 여기에서 얘가 지금 크단 말이죠. 근데 이 큰 간격이 20 곱하기 300이니까 이게 6천이나 이미 왼쪽에서 제작 비용 자체에서 커버리는데 이런 사소한 숫자가 이제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앞만 봐도 그죠?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디귿 부분이 이제 틀린다. 이렇게 두 개가 사라지고 나오면 다른 보기를 확인할 때에도 이제 기억은 세 개 남은 보기에 전부 다 있으니까 무조건 맞을 테니까 확인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거나 이제 리은이나 형식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리을을 가볼게요. 이제 이 선지 보시면 니은이 또 4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니은은 확인하면 안 돼요. 처음에. 자, 리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배송업체 B를 이용하여 의자 590개를 설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1억 5천 미만인 기업이 있다. 그럼 그게 있다면 누가 가장 유력한 후보겠냐 이거예요. 을이라는 걸 알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590개를 설치해서 그게 1억 5천 미만인지 나오는지 이제 계산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가중치가 월등히 크다라는 걸 통해서 을이 어떤 경우 상관없이 A, B 업체 상관없이 배송비용 상관없이 가장 적다는 걸 찾아내야 되고 또 니은이나 리을을 확인하려면 또 금액을 줬으니까 또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을 같은 경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250개 제작 비용이 하나당 드는데 그거를 590개를 제작한다 그랬죠. 거기에 플러스 제작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됐고 그다음 배송 비용 같은 경우는 590개니까 하나당 50개. 그럼 차량이 몇 개 필요하죠? 600개 잡고서 또 12개 필요하죠.
거기에 총 거래가 110, 거기에 업체 B를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0.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문제에서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등호는 빼시고요. 1억 5천. 1000단위니까 1억 5천 가려면 어떻게 되죠? 1억 5천 공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거죠. 여기 단위가 1000단위니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걸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대강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59 곱하기 25. 여기는 5가 되고, 여기는 4가 되고요. 29. 여기는 10118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가 1, 4, 7, 5. 정확히는 00 이렇게 나오겠죠. 0두 개를 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여력이. 여기가 이제 2500. 보다만 작으면 참인 거고 커지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대강 볼까요? 2500 안 되죠? 110에다가 12 곱해봐야 1000 얼마고 0.9 하면 더 적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요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40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조건과 그림표에서 이제 15년부터 19년까지 갑 지역의 작물 재배와 생산 판매 가격에 관한 자료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갑 지역의 전체 농민은 가나다 3명뿐이다. 별 의미 없죠. 각 농민은 1000제곱미터 규모의 경작지 2곳만을 가지고 있다. 한 경작지는 한 해에 하나만 작물을 재배한다. 경작지당 정간 최대 생산량은 A, B, C, D가 각각 주어져 있고요. 해당 생산된 작물은 모두 판매되고 작물의 판매 가격은 해당 연도의 갑 지역의 작물별 연간 총 생산량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게 조금 핵심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는 표가 나와 있고 아래에는 그 가격이 결정되는 약간 가격 결정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형에 넣은 게 선지 보시면 선지 2번 하나만 요거는 계산을 해야 돼요. 훑어보셨죠? 대부분들은 과정을 다 묻고 있고요. 선지 2번만 딱 계산을 해야 돼요. 일단 이제 선지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 선지 나머지 것들을 좀 보고 난 뒤에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자, 보이는 대로 이제 3번 한번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이 작물은 동일 경작지에서 단연간 연속 재배해도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았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전이라면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확인해 넘어가야 돼요. 맞죠? 왜죠? 이거는 뭐 왼쪽 그래프도 필요 없어요. 실제 표만 보시면은 이가 맨 마지막 줄에 50, 50, 50, 50, 50 똑같은 거 보이시죠? 그죠? 당연히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왜 확인하냐면 쉽다라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자, 4번도 한번 볼게요. 동일 경작지 A 작물을 3개년 연속 재배하고 B 작물을 재배한 후 다시 A 작물을 재배한 해에는 A 작물이 경작지당 연간 최대 생산, 이것도 지금 표랑 조건만 보면 되죠. 자, 일단 찾아봐요. AAA 3개년 연속 재배한 데가 어디죠? 가의 경작지 1 보이세요? AA, A, B, A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선지 4번이 마지막에 A를 이제 재배한 해가 그게 이제 19년이잖아요. 그때 생산량이 100으로 표에 주어져 있는데 그게 경작지당 연간 최대 생산량. 뭐 이거 구하는 게 아니라 왼쪽 조건에 보면 네 번째 동그라미에 따옴표하고서 경작지당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A랑 같냐 이거예요. 같잖아요. 100 나와 있잖아요. 요거 이제 이거 약간 일치부합 같은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거고. 5번도 한번 볼까요? 2016년과 2019년의 작물 판매 가격 차이는 D와 E의 작물보다 작다.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선지를 꼽으라 그러면 2번하고 5번이에요. 맞죠? 이걸 다 사용하는 게. 이제 근데 2번은 계산을 해야 되고 1번도 볼게요. 동일 경작지에서 동일 작물을 단연간 연속 재배하였을 때 전년 대비 생산량 감소를 보인 작물은 A, B, C다. 아까는 이제 E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걸 봤죠. 그죠? 그럼 A 한번 보세요. A 같은 경우는 동일 경작지에서 재배한 게 지금 가의 경작지 1 아까 봤던 부분 보이죠? 생산량 감소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는 가의 경작지 2 같은 경우 봤을 때 뒤에 2해 연속 재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감소하고 있고요. 나의 경작지 3을 한번 보세요. B가 처음에 2번 경작하는데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C도 감소하고 있는 거 보여요? 나의 경작지 4 어때요? 연속 재배하는 게 2는 그대로 가고 있죠. 얘는 해당 안 되고. 다의 경작지 5 보세요. D는 그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포함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2는 봤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A, B,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2번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2번을 제외하고 다 봤는데 1번과 3번과 4번은 쉬운 선지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실전 가면 확인 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가지라는 소리예요. 왜 확인했냐? 이해를 못했을까 봐. 맞죠? 이 문제 자체가 선지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어렵지 않은데 막 이게 글도 많고 표도 많고 이렇게 분량이 많아 보이니까 이해 자체가 안 됐을까 봐 한번 해봤어요. 어찌됐든 선지가 결국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선지를 보면은 2번과 5번 정도를 봐야지 이 주어진 정보를 다 사용해서 판단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2번으로 갈지 5번으로 갈지는.
그래서 저라면 이 2번 같은 경우는 농민 가해 작물 총 판매액이니까 모든 해의 가격도 구해야 되고 생산량 곱해가지고 결과값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전이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2번, 5번을 먼저 눈이 가긴 할 텐데 여기에 정답이 숨어 있을 것 같은 의심은 드는데 너무 정보량이 많죠. 계산량이. 그죠? 그래서 5번 정도는 이건 눈으로 확인하고 끝내는 거니까 할만한데 2번 만약에 여기서 답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돼요. 2번을 볼 것인지 1번, 3번, 4번을 볼 것인지. 이해돼요? 이게 계산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형은 그 계산 자체가 오래 걸리니까. 자, 어찌됐든 이제 5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2016년과 19년의 작물 판매 가격 차이. 일단 D부터 가볼게요. 그럼 작물 판매 가격 같은 경우는 총 생산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D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얼마만큼 생산량이 됐어요? D 200, 딱 하나의 경작지에서 200만큼 생산이 됐죠. 그죠? 그러면 왼쪽 그래프를 가셔가지고 200 생산될 때 가격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1000이죠. 1000. 찾으셨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6년 한번 볼게요. 16년과 19년 비교했을 때 D 같은 경우는 16년에 1000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19년 또 확인해 볼게요. 19년에 D를 생산량을 확인해 보면 400 보이세요? 그럼 이제 400으로 가게 되면 이때는 19년에 250이라는 가격을 왼쪽 그래프에서 이렇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를 한번 가볼게요. 2는 16년에 어때요? 2는 16년에 50만큼 생산이 됐죠. 그럼 얘는 왼쪽에 그래프 가보시면 2000이라는 가격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년에 2는 생산량이 50과 50이니까 100이죠. 그럼 이때는 500이라는 또 가격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차를 확인해 볼게요. 16년과 19년의 작물 판매 가격 차이 D는 750만큼 났죠. 근데 E는 얼마만큼 났죠? 1500. 그래서 D가 E보다 작다. 이게 맞는 거예요. 750 D의 차가 1500. 혹시 막 이렇게 차 계산하지 말고요.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저도 잘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제 5번도 맞다. 이렇게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확인이 됐고요. 이제 2번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깔끔하게 C까지 써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의 계산식. 근데 이제 이게 딱 이제 결과적인 거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2번 한 번씩 써볼게요. 16년도에 농민 가해 작물 총 판매액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보시면 가 같은 경우는 이제 A와 B를 경작한 거 맞죠? 그럼 일단 A의 가격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A의 가격은 이제 어떻게 구해질까요? A의 가격 16년도 그 해의 A의 수량을 보시면 15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왼쪽에서 150에 해당하는 가격이 1,500을 아마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16년도에 가의 생산량은 50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6년도에 이번엔 B의 가격을 구해야 되겠죠. B의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16년도에 B의 생산량을 보니까 150이에요. 그래서 이제 150에 해당하는 가격이 1000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가는 그 해에 가가 재배한 생산량은 100만 해당하는 거니까 100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 판매 금액은 요것과 요것을 뭐 해달라? 더 해달라. 맞죠? 그거 했을 때 이제 니은이 틀렸으니까 이제 22만 5천 원이 안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같이 문제 푸는 거는 이제 여기서 오늘 수업은 종료하고요. 이제 뒤에 시간은 개인 피드백을 받고 일단 안내 드릴 게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이제 또 이제 상황 판단 입문 강의가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흡사하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
뭐 참여하실 수 있으면은 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른 말 드릴 건 없고, 네, 수고하셨습니다.